할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할머니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꽃할매 온라인 연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76세 유튜버, 26살 연하 남성과 온라인 연애, 치매 전 남편 두고 새 연애, 꽃할매 논란, 전라남도 여수의 작은 원룸 스튜디오, 오후 4시, 76세 장복희는 카메라 앞에 앉아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할매 복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먹던 전라도식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복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도 세월의 내공이 묻어나죠. 된장을 풀 때의 손목 각도, 멸치다시마 우린 물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76년 인생의 연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 시청자들은 그런 복희의 모습을 보며 댓글을 달아댑니다.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자, 이제 된장을 넣을 건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춰보세요. 요리는 정성이 반이거든요. 복희는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떨던 복희였는데 이제는 100만 구독자 앞에서도 태연자약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복희는 카메라를 끄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표정을 드러냅니다. 방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가의 주름도 더욱 깊어 보였어요.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32세의 한수민이 복희의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댓글 반응이 정말 좋은데요. 수민은 복희를 처음 만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던 수민은 우연히 복희의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채널을 제안했죠.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요리하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복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복희였지만 지금은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인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응, 그래, 다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수민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말이야. 복희는 말끝을 흐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늘 이런 식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밝던 복희가 혼자가 되면 어디선가 스며드는 외로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잠들고, 물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늘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어. 복희는 방금 전 끓인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보니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40년 전 36살의 복희가 서울 반지하방에서 혼자 끓여 먹던 라면 생각 말입니다. 선생님, 오늘 라이브 방송 어떠세요?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 좋아, 해보자. 오늘따라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네. 복희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빗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어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꽃할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예쁘세요. 저녁 뭐 드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끓여놓았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네요. 습관이 됐나 봐요. 두 사람 분량으로 만드는 게. 복희는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그때 한 시청자의 댓글이 복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디 그리운 마음님의 댓글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늘 혼자 드시는 것 같아서요. 복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러분이 제 가족이에요라고 둘러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가족이요? 글쎄요. 옛날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갔어요.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지만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 남자는 후회할 거예요. 같은 위로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복희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36에 서울 올라가서 혼자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반지하 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죠.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제가 강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미는 카메라 뒤에서 복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 절대 과거 얘기를 하지 않던 복희가 오늘은 유독 솔직했거든요. 그 사람 나 버리고 갔지. 다른 여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혼자 살아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복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하얀 밥.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맛이었어요. 수민아, 나 오늘 괜히 이상한 얘기한 것 같지? 아니에요, 선생님. 진솔한 모습이 더 좋았어요. 시청자분들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76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본 노을이지만 오늘의 노을은 왠지 특별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40년 전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복희는 베개 위에 머리를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나를 버리던 날. 그래, 그날부터 내가 나를 키워왔지. 하지만 왜인지 그날 밤 복희의 꿈에는 40년 전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복희의 라이브 방송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방송 후 댓글들을 확인해 보니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거든요. 복희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고 구독자 수도 하룻밤새 2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방송 반응 정말 좋아요. 댓글 보세요. 수민이 태블릿을 복희에게 건넸지만 복희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괜찮긴 한 건가?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의 진솔함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도 혼자 살고 있는데 용기가 난다.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민은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장복희 씨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는데 뭔가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는 이경만이라고 합니다. 복희하고 예전에 아무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스튜디오 앞에 와 있는데 수미는 깜짝 놀라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도 전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경만, 바로 어젯밤 복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수미는 전화를 잠시 끊고 복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아래층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어젯밤 꿈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나가볼게.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40년 전 36살 복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 앞 작은 마당에는 정말로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어깨. 하지만 복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경만, 4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희야. 경만은 복희를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복희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고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40년 만에 나타나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복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희야, 나 많이 아프다. 치매래.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병원에 갔더니 경만의 말에 복희는 놀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나한테 와서 뭐 어쩌라고? 너밖에 없어. 정말로. 자식들은 다 멀리 가버렸고 아내도 3년 전에 먼저 갔어. 복희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만에게 재혼한 아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돌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넌 날 버렸어. 40년 전에.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다고. 경만은 복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희는 손을 뒤로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복희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36에 홀로 서울에 남겨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선생님,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듯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희가 유명해진 후로는 동네에서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들어가지 마. 할 말 여기서 다 해. 복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경만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어요. 수민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안해.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경만의 모습을 본 복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사람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수민아, 물 좀 가져와. 복희는 결국 경만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스튜디오 소파에 앉은 경만은 물을 마시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복희야,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살았어. 너를 두고 간 걸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후회는 무슨, 당신은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 재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데 그때 복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누군가 복희의 스튜디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 같았습니다. 수민이 급히 확인해 보니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에 꽃할매 전남편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복희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이 되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경만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또다시 엉망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경만이 스튜디오를 떠난 후 복희는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척하고 힘없어 보이던 모습, 그리고 치매라는 진단까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사람이 그렇게 아픈데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선생님, 온라인 반응 좀 보세요. 수민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복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과 오늘 아침 경만의 등장 소식이 합쳐지면서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꽃할매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댓글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40년이나 버려두고 지금 와서 도움 달라고요? 너무하네요. 치매 걸린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죠. 할머니가 대인배가 되세요. 왜 할머니가 저런 인간을 감싸줘야 해요? 복수하세요. 복희는 댓글들을 읽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용서하라는 사람도 있고 복수하라는 사람도 있고 정작 당사자인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론을 박하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수민아, 나 오늘은 촬영 안 할래. 마음 정리가 안 되네. 네, 그러세요. 충분히 그러실 만해요. 그런데 그때 복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만이었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복희야,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있을까? 왜? 또 무슨 일이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복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카페에서 만나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다음 날 오후 복희는 여수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경만을 만났습니다. 경만은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와 있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경만이 가방에서 꺼낸 건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사진첩을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전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버릴 수가 없었어. 내가 너를 떠났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사진첩을 넘기면서 복희는 옛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경만, 그리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의 아픈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때 왜 그랬어? 왜 나를 두고 갔어?
복희의 질문에 경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 너무 어려서, 미래가 불안해서. 그때 만난 그 여자는 집안도 좋고 안정적이었거든. 나는 비겁했어. 비겁했다고? 응. 너는 항상 당당했잖아.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도 잘 살 것 같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더 쉬운 길을 택한 거야. 경만의 말에 복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려는데 이런 이유라니. 그럼 내가 강해 보여서 버린 거야? 내가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당신은 항상 그랬어. 책임지기 싫어하고 편한 길만 찾고. 복희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경만이 손을 잡았어요. 복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바보였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두고 간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복희는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만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너무 강해 보여서 버려진 건가? 아니면 그냥 핑계일까?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수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 마음 아닐까요? 그날 저녁 복희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 때문에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남자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세요, 할머니.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복희는 댓글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의견이 갈리시네요. 용서하라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 한 시청자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디 산들바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희는 산들바람의 댓글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이 시청자의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항상 따뜻하고 지지해주는 말들이었어요. 산들바람님, 고마워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복희는 산들바람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시청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어요. 놀랍게도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항상 할머니 영상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할머니의 강함이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보다는 어리지만 저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복희는 산들바람과의 대화가 이상하게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만과의 복잡한 감정과는 다른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혹시 언젠가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산들바람의 메시지에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언젠가는 그럴 날이 있겠죠. 복희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희는 경만의 일과 산들바람의 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복희와 산들바람의 대화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복희는 산들바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경만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산들바람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산들바람의 메시지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복희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줬어요. 복희는 이런 관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된장 담그는 영상을 찍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된장을 사 먹기만 하는데 직접 담그면 훨씬 맛있거든요. 언젠가 할머니가 담그신 된장 맛보고 싶어요. 할머니 손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복희는 산들바람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6세가 되어서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수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경만 아저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라고?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병원에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복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경만이 혼자 병원에 있다는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가봐야겠네.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여수성 모병원 3층 요양병동. 복희는 경만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경만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복희야? 경만은 복희를 보자 반가워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어.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방금 전 일도 기억이 안 나. 복희는 경만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경만의 손이 많이 마르고 떨리고 있었어요. 면회 오는 사람 있어? 없어. 아이들은 다 미국에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너밖에 없어, 정말로. 경만의 말에 복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혼자 아픈 모습을 보니 불쌍했거든요. 복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꼭 해야 할 얘기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널 버리게 했어. 무슨 소리야? 경만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반대했어. 너희 집안이 가난하다고, 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그리고 내가 약했어. 어머니 말에 휘둘려서 너를 포기한 거야. 복희는 40년 만에 듣는 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만이 단순히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떠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그래도 변명이야.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끝까지 지켜줬어야지. 맞아. 내가 비겁했어. 그런데 복희야, 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복희는 경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40년간 쌓인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경만의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거든요. 나 매일 올 수는 없어. 하지만 가끔씩은 올게. 고마워, 복희야. 정말 고마워. 병원을 나서면서 복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40년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원망을 완전히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수민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그동안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경만도 나름대로 후회하며 살았나 보다. 그날 밤 복희는 산들바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병원에 있는 전 남편을 만나고 왔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산들바람님은 저에 대해 다 아시는데 저는 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50대 남자고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요. 복희는 산들바람이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놀랐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김동수라고 해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언젠가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산들바람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김동수 50대 이혼남.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더 대화를 나눈 후에요. 그날 밤 복희는 경만의 일과 김동수의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인연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인생에는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미는 그런 복희를 보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과연 안전할까? 하지만 복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말리기도 어려웠어요. 선생님, 혹시 그분과 만나시게 되면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왜? 걱정돼? 조금은. 온라인에서 만난 분이잖아요. 복희는 수민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와의 대화를 통해 느끼는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수민아. 나도 조심할 거야.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복희와 김동수의 대화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김동수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복희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희 역시 김동수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부산에 있어서 아쉬워요. 가까이 있었다면 할머니 요리도 배우고 함께 산책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혼자 걷는 여수 해안길이 가끔은 외로웠거든요. 복희는 김동수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경만을 병원에서 만난 이후로 과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수민아, 나 오늘 라이브 방송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세요? 응, 요즘 마음이 많이 밝아져서 말이야.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날 저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평소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희의 사연이 알려진 후로 구독자는 15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마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복희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 변화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요즘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누군가와 매일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인연이세요? 온라인 연애 멋져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복희는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연애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76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그때 채팅창에 이상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할머니, 그 산들바람 아세요? 실제로는 할머니보다 26살 어린 50세 남자예요. 복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김동수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남이 알고 있는 걸까요? 익명의 제보자, 그리고 그 남자가 할머니한테 만나자고 했죠? 재혼 얘기도 나왔고요. 채팅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짜예요? 할머니 속으신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할머니 조심하세요. 복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김동수가 50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저는 그 남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복희는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방송을 끈 후 복희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민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남이 우리 대화를 알고 있는 거지? 나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때 복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수였어요.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수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대화를 누가 알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혹시 제 주변에 누군가? 김동수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할머니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꽃할매 온라인 연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76세 유튜버, 26살 연하 남성과 온라인 연애, 치매 전 남편 두고 새 연애, 꽃할매 논란, 나이 차이 26살, 과연 진짜 사랑일까? 복희는 기사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할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 젊은 남자한테 속은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은 병원에 있는데 새 남자친구, 돈 노린 것 같은데. 하지만 복희를 지지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도 사랑할 권리 있어요. 진짜 사랑이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행복하시면 돼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경만이었어요.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복희야, 인터넷에서 다 봤어. 경만 씨, 병원에서 왜 나왔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너는 젊은 놈이랑 놀아나고 있었구나. 경만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었어. 어떻게 나보다 어린 놈이랑. 전 남편이에요. 40년 전에 끝난 관계라고요. 복희와 경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침 그때 수민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수민아, 경만 씨를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 복희야,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경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복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복희는 정말 지쳤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김동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수 씨, 미안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게요. 복희는 김동수의 답장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76세에 찾아온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쉬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민아, 나 당분간 방송 쉴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힘들어. 네, 그러세요. 충분히 쉬시고 마음 정리하세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경만의 재등장, 김동수와의 만남, 그리고 오늘의 폭로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방송도 중단했고 휴대폰도 꺼놓은 채로 지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복희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오가고 있었지만 복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밥이라도 드세요. 수민이 죽을 끓여와도 복희는 몇 숟가락만 뜨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정정했던 복희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수민의 마음도 아팠어요. 괜찮아, 수민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선생님,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계시면 괜찮다고 했잖아. 복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부정적인 시선들이었으니 더욱 힘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복희는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경만에게 버림받고 서울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절망감. 그때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복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푹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수민은 노트북을 열어 어떤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희의 옛날 사진들과 영상들을 편집한 것이었어요. 40년 전 서울에서 혼자 살던 시절의 사진, 딸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행복해했던 모습들까지 선생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상 속에는 복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6에 홀로 서울에 올라가 반지하방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 딸 하나를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딸이 시집간 후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모습들. 저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40년 전에도 혼자 일어서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복희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버텨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맞아. 나는 그때도 혼자 일어섰어. 복희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카메라 켜줘. 네. 방송하시게요? 아니야, 나 혼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수민이 카메라를 켜자 복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할매 복희입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복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76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36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딸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했죠. 그때도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혼자 사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라고 했죠. 복희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신도 저를 버린 것 같던 그날,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안았어요. 복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좋은 분을 만났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76세인 제가 따뜻함을 느끼면 안 되나요? 수미는 카메라 뒤에서 복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있던 복희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속았다고 이용당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복희는 잠시 눈을 감고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했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었죠.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예요. 복희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76세에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이 설렐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복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해요. 7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희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희가 100만 구독자에게 사랑받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복희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이 저를 버렸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말하든 저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촬영을 마친 후 복희는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올려줘.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방송 시작할 거야.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김동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일단은 자신을 추스르는 게 먼저였어요. 76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복희의 고백 영상이 올라간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희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졌어요. 76세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구독자 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수민이 신나서 보고했지만 복희는 예전만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마워, 수민아. 그런데 나 오늘 경만 씨 만나러 가야겠어. 병원에요? 응.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복희는 여수성 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40년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이야기를 오늘 끝내려고 했거든요. 경만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경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빛도 흐릿해 보였어요. 경만 씨. 복희가 부르자 경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복희를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희야, 왔구나. 네, 왔어요. 복희는 경만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대화했는데 병의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경만 씨, 저 기억해요? 복희, 내 복희지.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경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복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옛날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복희야, 그때 너 혼자 서울 올라가서 많이 울었지?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옛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경만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울긴 했어요. 하지만 혼자 운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저를 안았거든요. 복희는 경만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40년 전보다 훨씬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경만 씨, 당신을 용서해요. 복희야, 40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제 그만하려고요.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경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복희는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거라고 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요. 이제 됐어요. 40년간 마음속에 담아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복희야,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혼자 죽는 게 무서워. 아무도 없이. 복희는 경만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했어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했거든요. 혼자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올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복희는 경만과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옛날 얘기였어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함께 행복했던 시간들. 치매 때문에 경만의 기억은 뒤죽박죽이었지만 복희와의 추억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복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40년간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나 특별한 방송 하나 준비하고 싶어. 어떤 방송이요? 내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송.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고 싶어. 수민은 복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최근 겪은 일들을 통해 복희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복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세팅 대신 소박한 거실에서 정성스럽게 차린 차 한 잔과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복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죠. 최근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복희는 찬찬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이야기, 경만과의 만남과 이별, 혼자 딸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곤 해요. 하지만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 전남편을 만나고 왔어요. 40년 만에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76년을 살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때 실시간 댓글 중에 익숙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산들바람이었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산들바람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복희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동수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지우지는 말아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복희의 마지막 말에 채팅창이 감동의 댓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희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침내 과거와 화해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복희의 인생 이야기 방송이 올라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꽃할매 채널은 이전보다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변모했어요. 단순한 요리 영상을 넘어서 인생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300만을 넘어섰고 복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어요. 선생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민이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올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정말? 복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6세에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다음 주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복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수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서울의 큰 무대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수민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선생님. 선생님만큼 진정성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시상식 당일 복희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의 큰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복희는 40년 전 36살에 홀로 서울에 올라왔던 그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76세에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다니. 무대 위에서 복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복희는 오랜만에 경만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경만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고 깨어 있어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만 씨, 저예요. 복희. 복희가 부르자 경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참을 복희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희야, 어디 갔다 와? 서울에 다녀왔어요. 상도 받고 왔어요. 복희는 트로피를 경만에게 보여줬습니다. 경만은 트로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복희 대단해. 항상 대단했어. 복희는 경만의 손을 잡고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경만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40년간의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마음으로 경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복희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시상식 영상 봤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가 받아 마땅한 상이에요. 복희는 김동수의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조심스럽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김동수는 여전히 복희를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생각하면서요. 혹시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복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개월 전의 스캔들이 아직도 부담스러웠지만 김동수에 대한 그리움도 컸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여수 해안가에서 만나요. 복희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약속한 날 복희는 수민과 함께 여수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중년 남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성이었는데 수줍어하며 복희를 찾고 있었어요. 복희, 할머니, 김동수였습니다. 복희는 김동수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라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실제 만남에서도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동수 씨,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영상보다 실제가 더 예쁘시네요. 김동수의 첫마디에 복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76세에 예쁘다는 말을 듣다니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해안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온라인에서 했던 대화들이 현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김동수의 카페 이야기, 복희의 유튜브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꿈과 일상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진심이었어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알아요. 느낄 수 있었어요. 복희는 김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6개월 후 복희와 김동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식이었어요. 경만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복희의 결혼식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복희야, 행복해. 경만은 복희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복희는 경만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40년간의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복희는 서울에서 열린 큰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크리에이터상을 받는 자리였어요. 무대 위에서 복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신이 저를 버렸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날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경만이 TV로 복희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의식이 흐릿했지만 복희만큼은 또렷하게 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경만은 평안히 세상을 떠났고 복희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복희에게는 김동수가 있었고 300만 구독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희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